안녕하십니까. 봄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아침인데 이렇게 백수로 노는 사람 초청해줘서 고맙습니다. 백수 생활 한 10년 됐습니다. 제가 정치, 공직 모든 것 그만두고 2000년입니까? 그냥 지나고 있습니다. 백수도 몇 단계 있다고 그러죠.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화백이라고 하죠. 화려한 백수. 이제 현직 그만두고 나오면 약간 돈도 있고 약간 인간관계도 아직 있으니까 여행도 하고 골프도 치고 좀 재미있게 조금 지납니다. 그 다음엔 장로가 돼. 장로. 장기간 노는 사람을 장로라고 하지. 그게 더 지나면 목사님이 돼. 목사. 목적 없이 사는 사람처럼 뭐 매일 채바퀴 돌듯이 이렇게 돌게 됩니다. 그 다음 저는 바로 지공선사의 단계에 이르고 있는데, 지공선사라는 것은 지하철을 공짜로 타는 선비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이제 지하철 공짜로 타면서 여기저기 그냥 드나드는 하바드 생활이죠. 하바드는 하는 일 없이 바쁘게 드나드는 사람이 하바드 생활이에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을 제가 평소에 김현욱 이사장님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존경했습니다. 같이 의원 생활, 저는 13, 14, 15대를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국회 외무위원장 하면서 정말 해박한 지식과 또 아주 절제된 언어와 세련된 매너로서 언제나 문제를 잘 풀어가고 진행하고 또 해결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좀 서모 실험 선수처럼 이래 좀 덩치가 있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날씬하이 영국 신사처럼 날씬해서 더 젊어졌네요. 그래서 이게 한 506차란 얘기를 듣고 전 놀랐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한반도 통일복지연구소를 1987년에 했으니까 24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렇게 못합니다. 자주 못합니다. 모임을. 그리고 고향인 대구에서는 또 대구 경북발전 포럼이라는 공익성 사단법인 하면서 뭐 장학금 주고 장애자도 없는 모임 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모이기도 어렵습니다. 사람이 잘 안 모여요. 특히 현직 그만두기 더 안 모입니다. 현직에 있을 때 너무 많이 와서 난리인데 그만두니까 너무 안 와서 걱정이 그런 상황인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많은 이 나라를 끌어가고 또 지도해 오신 지도자 또 중견 여러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우리 김현욱 이사장님의 그런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주제가 좀 딱딱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에 대해서 얘기할까 생각하다가 역시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우리 한반도 주변 정세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처한 오늘의 상황이 대단한 위기가 아니냐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번 우리의 대북 정책 또 외교 노선에 관해서 짚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돼서 좀 어려운 주제를 딱딱한 주제를 선정해서 나름대로 자료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실 자료는 한번 여러분이 사후에라도 꼭 한번 읽어보아 주셨으면 합니다. 뭐 그래서 이 자료를 그대로 반복하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그냥 두서없이 제 얘기를 드리고 또 여러분이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했으면 합니다. 오늘은 위기입니다. 삼중고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안보 위기죠.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사일을 가지고 하루아침에 서울과 남한을 불바다 만들 수 있는 어떻든 현실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안보상의 위기. 그런데 우린 지난번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사건에서 보듯이 허점투성입니다. 우리의 국가안보가 허점투성인 상태에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린 잠시라도 발 뻗고 잘 수가 없습니다. 이런 안보상의 위기. 두 번째로는 국민 분열의 위기입니다. 지금 진보 간, 진보와 보수 간, 지역 간, 세대 간, 빈자와 부자 간, 그 갈등, 대립, 위화감의 골은 넓고 깊습니다. 이런 국민 분열의 위기 속에서 과연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가적인 과제, 국민적인 과제를 풀어갈 수 있을 것이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위기뿐 아니라 또 한 가지는 경제적인 위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비교적 이명박 정부가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이래의 금융위기, 세계 경제 위기를 효과적으로 잘 대처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만은, 그러나 이 우리 사회 내 보면은 대기업과 이 중소 영세 상인 간에, 그리고 가진 자와 가지지 않는 자 간의 그 괴리, 폭은 점점 더 벌어지고 그 서로의 느낌도 좋지 않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위기, 말하자면 안보상의 위기, 국민 분열의 위기, 경제 위기, 이 세 가지의 국가 위기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걱정스러운 것은 정부나 지도층이나 이런 위기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위기에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지 못하는데 더 심각한 위기의 본질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100년 전의 이 한반도 정세를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년 전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조선시대 말기에 말이죠. 생각해 보면 이 동북아 정세가 그러니까 1800년대 후반에 이 동북아는 중국, 조선, 일본, 이 동북아는 비슷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1861년입니까? 중국에서는 청나라 말기에 동치제래 임금 5살 난 임금을 두고 서태후가 섭정을 몇십 년간 하잖아요. 1863년 우리 조선에는 고종이 11살의 나이에 왕에 올라서 흥선대원군 이하응이 10년간 그 섭정을 합니다. 쇄국이냐 개국이냐 그리고 민비 대원군 서로 권력 싸움. 일본은 1865년 메이지 국왕이 15세의 젊은 나이에 왕이 되죠. 이렇게 동북아가 공이 어린 임금을 놔두고 이제 그 18세기 1800년대 말을 보내게 되는데, 중국은 여러분 말할 것도 없이 그 서태후의 그 사치, 폭정 이런 걸로 해서 엉망진창이 돼서 결국은 1911년 신해혁명으로 1912년 중국이 망하죠. 우리 한국은 어땠느냐? 우리 한국 역시 개국이 늦었잖아. 세계의 중심이 벌써 그러니까 800년대 말 1900년대 이 초는 세계의 중심이 이 중국 북경이 아니라
세계의 중심이 산업화에 성공한 근대화에 성공한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이런 신흥 산업화 여러 나라에 있었는데 우리는 아직 중국이 세계의 중심인 줄 알고 중국에 한 2000년간 조공 바치고 책봉 받고 하던 그런 상황을 되풀이하는 가운데 뭐 친청파니 친러파니 개국이니 쇄국이니 그러다가 결국 1910년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일본은 어땠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동북아 삼국 중에 가장 세계 정세를 먼저 파악한 나라 일본입니다. 일본은 야, 이 세계의 중심이 이미 중국이 아니라 저 영국, 미국 이런 산업화 세력이라는 걸 알고 메이지 유신을 빨리 단행합니다. 메이지 유신. 뭐 여러분 그래서 잘 아시는 사카모토 료마 등 이런 사람이 주역이 돼서 사카모토 료마는 불과 31살의 나이에 암살되었지만은 이 메이지 유신의 그레인드 디자이너자 아주 협상가로서 오늘날도 우리 일본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31살의 요절한 사카모토 료마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일본도 개국해야 된다. 그리고 미국, 영국과 제휴해야 된다. 그래서 근대화 헌법도 만들고 산업화도 하고 재빨리 산업화를 하고 그 힘으로 1895년 청일전쟁 때 청나라를 박살내고 그 10년 후인 1905년 러일 전쟁 때 러시아마저 초토화시키고 세계 6위의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하면서 이제 영미 뭐 이런 나라들과 흥정을 해서 조선은 일본이 먹고 필리핀 미국이 먹고 뭐 홍콩 마카오 이런 거 유럽에서 나누어 가지고 그렇게 되어버린 게 100년 전입니다. 100년 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이렇게 있는 마당에 아직도 우리가 뭐 대북 포용 정책이니 운운하고 또 북한에 대해서 뭐 심리전을 전개한다. 또 북한을 계속 방치하든지 쪼우든지 하면 저절로 붕괴하면 남한 주도의 통일이 될 것이다. 통일세를 준비해야 된다. 뭐 이런 황당한 제가 보건대는 참으로 국제 권력 정치의 현실을 모르는 황당한 얘기가 오늘 이 이명박 정부 3년 동안 어떤 대북 정책 또 외교 노선에 그것을 기조로 하고 있는 듯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김현우 위원장님 한나라당 국책자문위원으로 있는데 잠시 자리에 없어서 다행입니다. 지금 저는 뭐 아무 정당에도 속하지 않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마당에서. 지금은 어떻냐? 지금 외교도 미국 일변도의 외교, 친미, 거국 일변도의 외교를 하고 있는 세계가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냐? G1 체제에서 G2 체제. 중국이 엄청나게 급부상했습니다. 이미. 미국이 세계 유일 패권국으로 등장한 것은 1990년 소련이 붕괴되면서 미국의 유일 패권주의가 한 20년 동안 이 지구를 지배하고 있죠. 그러나 미국의 이런 유일 패권주의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2001년 저 월드 트레이드 무역센터 내려앉고 이때부터 그런 조짐이 보이더니 2008년 리먼 브라더스 경제위기 미국에서 초래된 이거 이래 미국은 제코가 석자입니다. 자기 나라의 경제 문제 해결하는데 코가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도덕적으로도
세계에 대해서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경제 위기를 초래한 주범격인 나라가 미국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중국은 이미 미국에 대한 제1채권국, 달러를 가장 많이 가진 나라가 또 중국입니다. 엄청나게 부상했습니다. 이미 G2 체제가 되었습니다. G2 체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의 외교라는 것은 통일 외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장차 통일 외교를 해 나가야 되는데 미국 중심의 미국 일변도의 그런 외교 노선으로 현재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걱정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이명박 정부 출범 이래 대북 정책의 기본 노선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비핵 개방 삼천구상입니다. 후보 때부터 그랬죠. 핵을 가지지 마라. 너 개방하라. 그러면 10년 내 국민소득 3,000달러가 되도록 우리가 도와주겠다. 비핵 개방 삼천구상. 이것은 제가 본 데는 학교에서 대학생 앞에 두고 강의하는 보수 집결용의 그런 선거 슬로건은 될 수 있어도 지금 이 국제 권력 정치의 현상을 너무 모르는 얘기입니다. 또 북한을 너무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럼